빵은 다 드셨죠? 뭐 천천히 드시면서 예, 지난 시간까지 어디 했냐면 이 교재로 133쪽 용풍 채동시까지 했죠. 오늘 상서 할 차례예요. 상서 133쪽 많이 나갔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없을 때 빨리 진도 빨리 나갔어? 진도 빼자 그러고 난 괜찮아요. 나는 집에서 유튜브로 했어요. 유튜브로. 중간이네도 서이중에. 그냥 하세요. 나 중간이요. 꼴찌 아니고 나는 왜 해갖고 유튜브로. 자, 133쪽 상서 일단 읽겠습니다. 상서 유피하니 이니 무이야 이니 무이는 불사하위요 흥야라 상서 유치하니 이니 무지야 이니 무지는 불사하사오 흥야라 상서 유체하니 이니 무레야 이니 무레는 호불 천사오 흥야라 상서 3장이고 장사부라. 그 모서를 보겠습니다. 상서는 자 무례야라 무례함을 풍자한 것이다. 무례한 사람들을 이제 비판한 시라는 거죠. 위 문공이 능 정기 군신하여 이자 제위 승 성군지화하여 무예의하라. 위나라 문공, 예, 지난 시간에 그 위나라가 이제 멸망을 그 적인들한테 멸망을 당했다가 그 도망가 가지고 도읍을 새로 한 것이 이 위문공이라고 그랬죠. 위문공 때 새로 도읍을 해서 그 앞에 시 정지방중이라는 시가 새로 궁궐을 터를 초구라는 곳에 새로 궁궐 터를 이제 짓는 그런 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공이 이제 제위에 있어서 자기 여러 신하들을 이렇게 바로 잡는데 능정기 군신하여 문공이 이제 새로 위나라 멸망에다가 다시 부흥돼 가지고 군신들의 규율을 이제 잡고 있는데 자 풍자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풍자한 거냐면 제위 승성군지화하여 무예의라. 제위 여전히 어떨까요? 위나라 문공이 그 정치를 하는데 여전히 전 임금이 누구예요? 응? 의공 그 전에 선공. 선공 때의 신하들이 계속 여기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위 승 성군지화 선군의 교화를 이어받는 사람. 특히 누구예요 이게? 선공. 선공의 부인이 선강아니에요. 선공과 선강 이런 사람들의 그 음란한 교화를 이어받는데 제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옛날 풍습에 젖어가지고 무예의 예의가 없는 것을 풍자한 시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와서요.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한 거다. 시 피상서의 유피하니 가인이 무의호와 인이 무의면 즉 기불사 역하위제오. 이것은 말한 거다. 저 쥐도
반드시 가죽이 있거늘 사람이면서 위의가 없을 수 있는가? 사람이면서 위의가 없으면 빨리 죽지 않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라고 말한 거다. 자, 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서유피하니, 이 상자가요 설어상이라는 뜻도 있고 볼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다. 그래서 저 쥐가 가죽이 있는 것을, 저 쥐를 보니까 가죽이 있는데, 그런 얘기죠. 저 쥐를 보니까 가죽이 있는데 이니 무의야. 요 의자는 위의, 그런 어떤 행동거지 또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절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는 바깥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옷 매무새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걸 전부 위의라고 합니다. 쥐를 보니 쥐도 가죽이 있는데 사람이면서 어떻게 위의가 없는가?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위의가 없다면 불사하위여, 죽지 않고 무엇하는가? 이 여기서 사람이면서 예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나라에서 선공시대에 그렇게 음란하게 문란하게 살던 신하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상서유치하니, 저 쥐를 보니 이빨이 있는데 이니 무지야. 사람이면서 그치는 게 없는가?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임금이면 임금으로서, 대학에 보면 지자가 있죠. 지어지선 할 때 지가 있습니다. 거칠지, 멈출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거. 근데 그침이 없어. 욕심이 한이 없고 음란함이 정도를 넘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가 없어. 인이 무지면, 사람이면서 그침이 없으면 불사하사오, 죽지 않고 뭘 기다린단 말인가? 그러니까 흥냐라. 그러니까 쥐를 보고 형편없는 인간들을, 형편없는 신하들을 풍자한, 떠오르다는 얘기죠. 상서유체하니, 쥐를 보니 몸이 있구나, 사체가 있구나. 그런데 이니무래야, 사람이면서 예가 없는가? 이니무래는 사람이면서 예가 없으면 호불 천사오. 호는 이제 어찌 호자죠. 어찌 천사, 천자가 빠를 천자입니다. 주자가 송냐라 이렇게 줄을 달았죠. 빨리 죽지 않는가? 그래서 요 시는, 요 시와 요 다음의 시, 그 다음에 시가 간모고요. 그 다음의 시가 요 앞에 시, 요 앞에 시가 채동이라는 시가 있었죠. 무지개. 요 무지개 채동과 상서, 그 다음의 시가 간모인데요. 요 세 개의 시는 언제 지은 거냐? 문왕이
위 문왕이 위나라를 새로 이제 정비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옛날 구신들이 거기 이제 있어가지고 옛날 풍습대로 음란하게 욕심을 부리던 그런 신하들을 풍자한 시라는 거예요. 요 세 시는 왜 그러냐? 앞에 정지방중이라는 시가 바로 위나라 문왕이 새로 도읍을 하는 시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요 맨 끝에가 제치라는 시가 나오는데 용풍의 맨 끝에가 제치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 제치라는 시가 바로 허목부인이 진 시인데 허목부인은 누구냐? 선강이 낳은 자식이에요. 선강이 낳은 자식인 딸인데 이제 허나라로 시집가서 허목부인이에요. 그 허목부인이 위나라가 멸망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진 시가 제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 순서는 지금 거꾸로 바뀌었는데 위나라가 멸망해서 새로 위나라가 도읍을 이제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시가 요 세 개이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시는 위나라가 망해서 다시 도읍을 했을 때 그 음란하고 욕심이 많은 신하들을 풍자한 시다고 이제 이렇게 모서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채동, 상서, 간모 이 세 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상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했죠, 상서. 상서 유피하니 이니무이야. 이니무이는 불사하위요 긍냐라. 상서 유치하니 이니무지야. 이니무지는 불사하사오 긍냐라. 상서 유체하니 이니무레야. 호불 천사오 긍냐라. 자, 그 다음은 상서 유피가 우리 네. 속담으로 얘기하면은 쥐를 보면은 가죽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담으로는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네, 그게 아주 적절하죠. 빈대도 낯짝인데 사람이 얼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의영치가 없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불사하는 거 보니 전부 다 죽일 놈들인 거야. 일찍 죽을 놈들이고 죽어야 뭐 죽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죽지 않으면 뭘 기대하겠느냐, 어찌 빨리 죽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저 글을 쓴 사람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성강의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산 그 신하들을 아주 쥐새끼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지금 이제 욕하는 거야. 빨리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쓸어버려지니까 죽일 놈들.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서라는 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간모라는 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혈혈간모여 제준지교로다 소사비지코 양마사지로소니 피주자자는 하이비지오 부이야라. 혈혈간여여 제준지도로다 소사조지코 양마오지로소니 피주자자는 하이여지오 부야라. 혈혈간정이여 제준지성이로다 소사축지코 양마육지로소니 피주자자는 하이고지오 부야라. 자, 모서를 보겠습니다. 간모는 미 호선야라. 선을 좋아하는 사람을 찬미한 시다. 위문공 신자 다 호선하니. 유나라 문공과 그 신하들, 그러니까 새로 영입한
신파와 구파가 형성됐었겠죠. 그 신파 사람들이 전부 선을 좋아하니 현자 나꼬이 선도해라. 현자가 즐거이 선도를 구한다. 선한도를 구한다. 그러니까 지방에 숨어 있던 은둔해 있던 수많은 현자들이 이제 위문공이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친다는 걸 보고 몰려드는 겁니다. 이 간모시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135조 주자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 말한 거다. 위대부 승차 검하고 건차 정모하여 이견 현자하니 이 위나라 대부가 이 마차를 타고 이 깃발을 꽂고 그리고 현자를 만나러 다 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피기 소견지 현자 장하이 비지하여 이답기 예지 근우와 저 만나보는 현자는 장차 무엇을 주어서 이 위문공에게 또는 위문공의 사신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 부지런한 예의에 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혈혈이라는 것은 주자주에 보면 특출지모라고 이렇게 나오는 막 펄럭이는 모습이에요. 펄럭이는 간모요. 간은 그 장대를 간이라고 그럽니다. 장대 간. 창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 장대 위에다가 깃발을 꽂았죠. 그래서 간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깃발이 아니고 높은 장대가 서 있는 깃발. 예를 들어서 임금이 간다든가 왕이 간다든가 대통령이 간다고 뭐 요새는 안 그런가요? 간다 하면 긴 장대 깃발들을 쫙 펄럭이면서 가죠. 그걸 얘기해요. 펄럭이는 장대 깃발. 이 모라는 깃발은 옛날에는 이 모, 지금 여기 2장에는 여, 그 다음에 3장에는 정, 이런 이 깃발의 이름입니다. 이 모는 속꼬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속꼬리를 그림 그린 그 기에다가 속꼬리 그림 그린 기를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를 의미하냐면 계급을 상징해요. 계급. 혈혈 간모요 제준지교로다. 그러니까 이 간모 장대 그 모라는 깃발을 꽂고서 준은 지명 이름이에요. 준이라는 교회에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느냐? 속골이니까요. 아마도 뭐 소를 사육한다든지 소를 그 짐승들을 이렇게 기른다든지 이런 사람을 현자를 이제 그 등용할 때 그분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니까 이 간모를 지금 펄럭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사비지로다. 소사비지하다. 소자는 이게 하얄 휠 소자입니다. 하얀 소. 기본적으로 하얀 소라는 뜻이고 이 하얀색이 항상 뭐의 바탕이 되죠. 그래서 기본 바탕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소자가. 논어에 보면 소이위현애라는 시가 이제 등장하죠. 그때 소자도 하얀다는 뜻입니다. 후손이사. 예? 논어의 후손이사. 소이위현애라는 시가 이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자하가 물어보니까 공자가 회사 후손이라.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얀색을 바탕으로 하고 그린 거다 이런 뜻을 이제 회사부소라는 얘기도 하시죠. 여기 소사는 하얀 실이에요. 하얀 실로 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깃발에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하얀 실로 이 간모라는 깃발을 했고 양마사지로다. 좋은 말 내필이 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 피주자자 이 주자는 아름다울 주자예요. 저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하이비지요. 이 저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현자죠. 이 현자는 꼭 무슨 뭐 재상일 필요가 없고요. 그 나라의 각 부분에 필요한 인재를 이제 만나러 가는 건데 저 사람은 무엇을 비지 줄 것인가 보답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을 보겠습니다. 혈혈 간여여. 이 여라는 것은 새를 그린 시라는 거예요. 새를 그린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 아까 모는 속꼬리를 그린 깃발이고 여기는 새 또는 새매를 그린 깃발. 우리도 왜 공군을 상징할 때는 항상 보라매가 나오잖아요. 뭐 육군 하면은 뭐 호랑이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코뿔소가 나온다든지 이러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제 준지 도로다. 준의 도배 이토다. 소사 조지요. 하얀 실로 잘 그 깃발을 짰고 양마 오진이라 양마가 앞에는 사지였는데 여기는 오지예요. 그러니까 뭐를 상징합니까? 좀 더 이분이 이 집 맞이하려고 가는 이분이 급이 좀 높으신 거예요. 피주자자 하이여지요. 저 아름다운 현자는 무엇을 주겠는가? 혈혈 간정이요. 이 정자는 이 보통 학자들, 선비들 이런 사람들을 그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주자주 보면 서구 위정이다. 그 깃을 잘라서 정을 만든다. 근데 보통 이제 정이라는 깃발은 학자를 상징합니다. 요 얘기가 맹자에 나오죠. 제나라 그 제후가 이제 사냥을 가는데 그 우인들 그 짐승을 산을 잘 알고 산을 모는 그런 사람을 이제 소몰이 그 사냥 몰입꾼으로 이제 초빙하려고 어떤 깃발을 들고 이 정깃발을 들고 간 거야. 그랬더니 소몰입꾼들이 죽어도 안 가. 왜냐면 자기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나라 제후는 오히려 높여주려고 이렇게 정이라는 깃발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제후가 이제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공자가 옆에 있다가 죽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상징하는 깃발이 아닐 때는 절대 가지 않는 거, 자기들의 초지를 꺾지 않는 거,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맹자에 나옵니다. 공자가 그렇게 했다는 게. 이 정깃발이 이제 생각나네요. 28페이지에 보니까 그림이 많이 있네요. 그래요. 어디 뒤에? 네, 저 뒤에 뒤에 28페이지. 깃발이. 깃발 모습.
예, 거기 있네요. 여 깃발이 있고 모 깃발이 있고 정 세 개가 딱 이렇게 있네요. 모는 이쪽이 28쪽 뒤에서 28쪽. 정이 좀 더 화려하죠 모보다. 여는 이렇게 깃발로 해가지고 새를 이렇게 여러 층으로 그렸네요. 모는 이제 요 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속골이라는 거죠. 속골이고 정은 새 깃털. 예, 그렇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자, 요 시에 대해서는 이제 읽었고, 그 다음 간모 삼장이요 장 육구라. 그 다음 주자가 이제 이 간모 시하고 이 앞에 세 개의 시하고를 통틀어서 주석을 또 달아주셨어요. 굉장히 자세합니다. 거기를 보겠습니다. 차상 삼시는 소서에 개이위 문공 시시라 하니 개 견기여러 정중 제치지간 고이요 다 무수 보여라. 이상 셋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간모, 상서, 최동 이 셋이에요. 최동 무지개죠. 상서, 쥐, 간모, 깃발. 최동하고 상서는 뭐예요? 아주 전 정권에서 있던 그 음흉하고 욕심 많은 그런 신하들을 풍자한 시죠. 최동하고 상서는. 그다음에 간모는 어떤 시예요? 새로운 인재를 뽑는 그런 시예요. 그죠? 자, 이상 세 시는 소서라는 건 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서에 개이위 문공시시라 하니 전부 다 문공 때에 만들어진 시다. 소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모서에. 근데 그렇게 모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개견 기여러 정중 제치지간 고이라. 정중은 정지방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방중시. 그 다음에 제치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읽을 시예요. 이 제치라는 시는 선강의 딸인 허목부인 선강의 딸이 허나라에 시집 갔어요. 허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거기에 시집 갔는데 위나라 자기 그 친정의 나라가 멸망을 했다고 하니까 애타서 거기를 가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을 노래한 시가 제치예요. 그래서 제치와 정지방중 사이에 세 개의 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나라 문공 때의 시다. 이렇게 모서에서 얘기한다는 거야. 다 무소고야.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다. 정말로 위 문공 때 있었던 어떤 증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연인아, 위본 이 음란 무례하여 문학 선도하여 이 만기고 그러니. 그런데 위나라는 본래 음란하고 무례한 것으로 음란하고 예의가 없어서 선한 도를 즐거워하지 않은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금 파멸지어에 인심위구하니 정기유의 칭창왕사의 흥기선단지 시하라. 고로 기위시 여차하니. 그런데 지금
위나라가 파멸한 후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위나라의 그 기본적인 성법은 어떤 거냐? 음란물에 그리고 불선락도 선도를 좋아하지 않아. 기본적인 풍습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위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멸한 후에는 사람들 마음이 위태롭고 두려워해. 그래서 정기유의 징창왕사 지나간 일들을 경계해서 흥기선단, 자, 선단을 흥기할 수 있는 그런 때다. 한번 된통 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좀 차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당시의 시가 이와 같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위 생어위안 사어 안락자야라. 이것은 맹자에 나오는 제가 드렸죠. 맹자에 나온 우안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 제가 드린 프린트, 지난 시간에 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시경 용풍 간모에 나오는 주자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기 어디 나왔냐? 맹자 고자하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핵심어는 생어우안 사어안락. 우안 속에서 오히려 살고 안락 속에서 오히려 죽는다. 전문을 좀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왈 순 발어 견묘지중 하고 순임금은 견묘라면 이제 뭐 농사짓는 땅을 얘기하죠. 농사짓는 땅에서 요임금한테 발탁됐다는 순임금은. 부열이라는 사람은 판축지간하고 판축이라는 게 이제 건축 현장에서 등용됐다. 교격은 어염지중하고 교격은 그 바닷가 소금 채집하는 그 속에서 등용됐다. 관이오는 관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중은 거사, 요때 사자는 감옥 사자입니다. 감옥에서 등용됐다. 뭐 실제는 관중의 친구 포수가에 의해서 제나라 황공이 등용한 거죠. 관중을. 손수구는 거해 바다에서 등용됐고 백리해는 거시. 백리해는 이게 어느 나라죠? 원래 어느 나라 신화였죠? 허나라죠? 백리해. 우나라 아니야? 예? 우나라. 무슨 나라? 우. 맞아요. 우나라. 맞아요. 우나라의 신하였는데 거기 우나라 임금이 하도 어리석으니까 이제 도망 나왔죠. 그래서 우나라는 이제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가지고 진나라로 갑니다. 진시황 진나라. 그래서 진시황의 할아버지한테 등용이 돼요. 진목공. 네, 진목공한테 등용이 돼서 그래서 시장에서 등용이 됐다. 고로 천장강 대이모시인의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한테 내리려고 할 때는 필선 고기심지하고 그 심지를 먼저 고통스럽게 한다. 녹이 근골하고 그 뼈를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악이 체부하고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공평기신하고 공피. 응? 피리죠. 공핍 기신하고 그 몸이 굶주려 결핍되게 하고 되게 해서 행불란기소이하고 그 행동이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지럽혀. 내가 게임하고 싶어. 난 게임하는 게 좋아. 그 게임하는 거를 힘들게 한 거. 왜? 어려우니까. 돈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행불란기소이하고 본란기소이하여 그래서 소위 동시민성하여 증익기소 불능이라. 그래서 동시민성하는 까닭에 그런 얘기입니다. 동심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는 까닭에 증익기소 불능. 그 불능한 것을 능하지 못했던 것을 그걸 통해서 자꾸만 능하게 증익했다는 거예요. 점점 능하지 못하던 것이 능하게 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냥 악바리를 썼다는 거예요. 인항과 연후 능계하니 사람은 항상 허물이 있은 연후에야 능히 고칠 수 있으니 고노심하고 형어려 연후에 작하고 징어색하고 발화성 이후에 유라. 마음속에 곤란함이 있고 생각이 이 형이라고 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 뭐가 순조롭게 안 되고 뭐가 자꾸만 걸려. 생각이 자꾸만 걸리고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된 연후에야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훌륭한 예술가들 보면은 음악가 예술가들 보면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잘 된 사람은 모차르트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모차르트도 영화 보니까 엄청 힘들었더라고요. 엄청 힘들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모차르트는 그냥 안온한 데서 저기 하신 줄 알았더니 징어색하고 발화성 이후에 유라. 얼굴색에 그게 드러나. 그리고 목소리에 그게 그 힘든 것이 바란 연후에야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깨달아져 이거. 이런 그래서 입즉 무법가 불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법가 법을 항상 준수하는 대대로 유명한 집안 그런 뜻이에요. 법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육아 법가의 법가 아니에요. 이거 대대로 유명한 집안. 명문 집안을 법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문 집안이 없어. 그 다음에 불사. 이 불자가 아닐 불자예요. 임금 보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선비, 이런 거 얘기하는 선비. 우리 조선시대 때는 막 상소, 도끼 갖다 놓고 쳐 죽이십시오. 이거 얘기 안 들으려면 저 쳐 죽이십시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불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나라에. 출이라는 건 그 나라 바깥의 외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서는 무적국 외환자. 적국이 없어. 적국이. 그리고 바깥에 뭔가 두려운 상대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없어.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항상 있었어. 일본 아니면은
중국이 쳐들어오고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외환이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그래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적으로는 법과 불사가 없고 해외적으로는 적국 외환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국항망이라 항상 망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은 염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생어우안하고 사어알람야라. 오히려 우안에서 살 수 있고 안락하면 오히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느님은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요. 살리려고 그렇게 시련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생어우안 사어알라. 요 글씨 쓰실 때 아주 좋은 구절. 생어우안 사어알라. 60이 돼봐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아. 10전에는 이해가 안 돼. 자, 간모시를 읽고 좀 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혈혈간모여 제준지교로다 소사비지코 양마사지로소니 피주자자는 하이비지오 부야라 혈혈간여여 제준지도로다 소사조지코 양마오지로소니 피주자자는 하이여지오 부야라 혈혈간정이여 제준지성이로다 소사축지코 양마육지로소니 피주자자는 하이고지요 부야라.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